자, 30에서 34번 석빙고 내용이고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기억의 이유, 다음에 수문열 어쩌고 되어 있네. 그리고 석빙고 A와 복의 이군류를 이해한 내용, 문맥상 A와 가까운 것. 얘는 이제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창고로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 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뭐 대강 소개해 준 거지, 그치? 석빙고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선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수문열이라고 한다. 수문열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예시.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는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의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그냥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바로 위에 있었던 수문열에 대한 개념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공기 있던 열을 끌어당기니까 주변이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조상들은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이 원활하게 배수도록 하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이 생겼어.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니?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석빙고 창고 안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음이 될 때는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지. 그치? 바로 요거, 응고열이 방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정에 생긴 물을 빨리 제거할 수밖에 없겠다. 맞죠? 자, 그러면 31번 바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물이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 얼음을 녹이기 때문이다.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 글쎄, 이거 아니고.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관계없고, 물이 상태 변화가 시작되어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열을 방출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치? 다시 얼기 위해서. 그러면 석빙고 안의 온도가 다시 더워질 겁니다.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빨리빨리 버리라는 얘기지. 물이 내부 공기와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으면 굳이 버릴 필요가 없잖아. 답 4번이 되겠죠? 자, 3번이 틀린 이유는 물이 상태 변화가 시작되어가 아니라 이미 상태 변화가 됐죠, 물은. 그치? 고체에서 액체로 됐습니다. 자, 다시 지문이고요.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의 상단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을 위로 이동한다. 그렇죠? 예.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석빙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 흐름에 따라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구조와 원리가 되겠죠. 석빙고 구조 원리.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도를 설치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석빙고의 구조와 그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을 채워 넣어 보관하였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의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은 옆 분자를 다시 진동시키며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의 정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그렇지.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게 해서 잘 녹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얼음끼리 쌓아놓는 것보다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단열, 말 그대로 열 차단한다는 얘기죠. 열 차단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차갑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는 단열재인 짚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 자, 마지막 부분 되겠네요. 이 밖에도 석빙구 외부에 흙을 덮어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한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또한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을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 냉장고로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다. 기술이 떨어지다. 이때 떨어지다라는 말은 기술 수준이 되겠지. 수준. 바꿔 쓰기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장 가까운 것은 평균보다 떨어지다. 실력이 떨어지다. 수준이 떨어지다. 이거는 비슷하죠? 꼽아놓고 2번. 임무가 떨어지다 안 되고 정 떨어지다 안 되고 엄마에 떨어지다 안 되고 말 떨어지다 안 되죠? 이것도 수준이나 기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30번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석빙고 외부의 풀은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전에 우선 내부를 차갑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외부의 공기를 이용하여 내부의 차감을 유지하게 한다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든 게 아치형 천장 해서 그 위에 뭐라고 했더라 아까? 요게 있었죠. 그치?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들렸다.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자, 빙실을 집안보다 낮게 만든 것은 석빙고 내부의 낮아진 온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석빙고의 통풍구에 덮개돌이 없으면 햇빛이 석빙고 내부로 들어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아닌 건 3번.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31번 아까 했고 32번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수문열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했을 때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수문열이 개입한다. 여름에 석빙고 안에서 물질이 뭐뭐 될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녹는 거지. 그치? 석빙고 안에 얼음이 녹을 거 아니야. 그럼 3, 4, 5번 아니란 얘기죠. 융해될 때 수문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자,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럼 3번도 아니고. 자, 수문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한다. 상태가 바뀌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 온도는 유지가 되겠죠. 하강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야지 석빙고가 얼음 상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름에 석빙고 안에서 물질이 융해될 때 수문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상태가 바뀌는 동안 물질 온도는 유지가 된다. 이게 석빙고의 원리였습니다. 33번 윗글의 석빙고와 보기의 이글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운 지방의 이누이트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얼음집인 이글루는 우선 눈 벽돌을 쌓아 올린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순환하여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 전달을 방해한다. 자, 그럼 뭐랑 똑같아? 석빙고의 집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또한 물이 눈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글루의 어떤 그 구조, 원리 나타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B의 얼음벽은 A의 외부 흙과 달리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군. 그렇죠? 석빙고에서 외부 흙은 뭡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그 열을 전달하는 걸 막는 거지, 그치? 바깥에서 그 외부에서 안으로의 에너지를 막는 거고, 그러면 B의 얼음벽은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 즉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거고, 방향이 달라. 두 번째, A 지표에 포함된 공기 구멍과 B의 얼음 속 공기층은 모두 단열 효과를 높인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세 번째, A의 얼음 사이의 집과 B의 눈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모두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그런가요? 자, 먼저 B 눈벽돌 사이를 메운 물 어디 있냐? 눈벽돌 사이를 메운 물 어디 갔어?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이. 자, 그러면 이때 물은 눈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물은 뭐가 됩니까? 이 물이 아니구나. 다시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또한 물이 여기군요. 물이 눈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만든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자, 여기에서의 물은 요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의 얼음 사이의 지폐 역할은 뭡니까?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게 아니지. 이건 단열이었어요. 단열은 뭡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얼음과 얼음 사이의 에너지 전달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윗지문에 그래서 얼음이 빨리 녹는 것을 막아준다, 방지한다 이런 목적으로 짚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틀렸죠. 외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이 아니다. 4번 A와 B는 모두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이동이 나타난다. 그렇고 A와 B는 모두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 좋습니다. 아닌 거는 3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푸라기 역할은 단열, 얼음과 얼음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에너지 전달을 막는 역할이었어요. 3, 4번 아까 했죠?